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을 또 하루를 활기차고 보람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허리만 아팠었는데 이제 다리 관절도 좀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 통증도 점점 잦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를 좀 들어가나 보구나, 이제서야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다니거든요. 오전을 거의 병원에서 보냅니다. 그 한의원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초음파를 하거든요. 무릎도 자기 스스로 초음파를 하고, 손가락 관절이나 이런 데 아프면 스스로 초음파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한 85에서 한 90 정도 되신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님이 옆에 앉으셔서 초음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아니 젊은 것들도 아파 젊은 것들도 아파서 병원에 오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아이고 어머니, 젊은 것들도 아프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막 웃으면서 옆에서 초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할머니는 손가락이랑 무릎을 초음파 하시고, 저는 무릎을 이렇게 초음파를 하는데, 얼핏 제가 초음파를 하다가 옆에 할머니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이가 한 85에서 한 90 못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초음파 하시는 그 손에 이 손톱만, 이 엄지 손톱만한 살점이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엄지 손톱만 하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종이에 살짝 비기만 해도 엄청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엄지 손톱만한 살점이 이렇게 탁 떨어져 나갔는데, 그 주변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살짝 손만 비어도 쓰라리고 아픈데 저렇게 큰 상처를 가지시고도 참 태연하게 다른 곳을 치료하시는구나. 그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이 있기에 이 정도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봅니다. 그런데 옆에서 물리치료하는 내내 그 상처가 계속 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종이에 베어서 조금만 상처 나도 쓰라리고 아프다고 막 징징거리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아프셨겠다. 그걸 보는데 신경이 쓰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음파의 물리치료가 시간이 끝나자 저는 3층에 진료실이었는데 1층으로 내려갔어요. 1층에는 약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층 약국으로 가서 데일밴드하고 후시딘을 사가지고 와서 병원에 들려서 그 할머니한테 조용히 가서 이 상처에 후시딘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데일밴드 이렇게 붙여주면서 할머니한테 그 약봉다리를 드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집에서 상처가 나면 이거 후시딘 바르시고요. 그냥 두면 덧나니까 데일밴드 넉넉하게 샀으니까 할머니 이거 상처 나면 꼭 여기 붙이세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난 상처를 보고 그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네, 어떻게 봤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옆에 앉으셔서 봤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좀 연고라도 좀 붙이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제가 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니 어디다가 끌켜가지고 이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15바늘을 꼬매라 하던데, 아유 무슨 이 나이 먹고 무슨 15바늘씩이나 꼬매고 돈을 내, 그래서 안 했지. 그랬더니 자꾸 옆에가 타들어가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 바로바로 치료 안 하시면 파상풍 덧나서 큰일 나요. 후시딘 샀으니까 꼭 상처 나면 바르시고 데일밴드 붙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내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를 보니까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제가
선의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빨리 치료하고 나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허리 치료하러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죠. 한 3일 4일 지나고 나서 우연히 또 병원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진료받기 전에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이 그 할머니 손으로 가더라고요. 아, 근데 다행히 할머니 손이 상처가 말끔히 치료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매일 옷을 바꾸니까 그 할머니가 저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뭐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상처만 훑어보고 결과만 보고 그냥 모르는 척 했거든요. 그 할머니의 자제분이 그 모습을 봤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을 것 같아요. 같이 살지 못하고 옆에 있지 못하기에 할머니가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어도 옆에 보살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적재적소 치료를 못했을 뿐이지 그 할머니도 자녀가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친정엄마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 우리 엄마도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자식이 다 성장하고 나서 둥지를 떠나고 나면 빈 둥지에 남아서 지키는 그 부모님은 본인 스스로 노후를 맞이하는 거죠. 그 고난과 고통을 혼자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둥지를 떠나 있는 자식이 있지만 부모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자식도 다 필요 없다. 키울 때 자식이지 다 키워서 다 둥지를 떠나고 나면 혼자 남아서 그 둥지를 지키는 그 어미새에게 남은 건 자기 혼자 외롭게 그 둥지를 지키면서 세월을 낚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고 가슴이 이렇게 메이지 갑자기 갑자기 눈물이 막 굴컥 나오면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부모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가슴이 울컥한 것 같아요. 참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라 해서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라 해서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한평생을 자기 한평생을 자기 인생의 절반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살았어도 자식이 다 떠나고 나면 그 빈둥지엔 혼자 남는 거죠. 그런 빈둥지에 혼자 남은 부모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참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라 행여나 내가 내 자식을 못 키울까봐, 행여나 내가 내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고생하시고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노심초사 내가 이렇게 풍부하게 살지 못하기에 내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할까봐, 행여나 내 자식을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내가 책임지지 못할까봐 온몸과 온 정신을 바쳐서 내 자식을 키우고 그 둥지에서 떠나보냈지만 홀로 남은 빈 둥지에 남은 그 어미새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옆에 있어서 함께 하지도 못해서 남아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고 그렇게 힘들게 곧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그 고통이 있음에도 그걸 참고 사시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참 내 엄마를 빗대어 생각해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기에 내가 그 자식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 자신을 또 아껴가면서 자식도 잘 키우고 챙겨야겠구나.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 큰 자식은 이제는 손님처럼 그리고 한 번씩 들렀다 가는 고객처럼 남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자식은 자식으로서 키울 때 부모에게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의 할 일은 다 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낳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을 키움으로 그 의무는 다 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내 영혼을 다 바쳐서 내 육신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은 자기 자신을 아껴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서 자식 인생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진료할 때 그 할머니를 보고 저의 친정엄마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노후를 또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참 우울했습니다. 아, 자식이 뭔가, 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고 나는 과연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감정이 너무 이입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되어서 이 영상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간 찍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